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불평형 전압조율율을 해석하기 위한 대칭 좌표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칭 좌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두 가지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평면에서 직각좌표와 복소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림일과 같이 이 그림입니다. X축과 Y축을 직각으로 그은 좌표를 직각좌표 또는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즉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90도가 되게 직각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이쪽 그림과 같이 실축과 허축을 직각으로 그은 좌표를 복소좌표 또는 이렇게 그린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요, 이 직각좌표나 복소좌표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직교좌표에서는 축의 이름을 여기는 이 축은 X, 이 축은 Y라고 했고, 복소좌표에서는 요거를 실축, 기호는 시그마라고 씁니다. 요거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요 축은 허축, 기호는 J를 표시합니다. 직각좌표에서 요 점을 하나 정하려면은 X축으로 요렇게 4만큼 가고 Y축으로 3만큼 가서 요렇게 만난 점이 요 점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직각좌표에서는 이렇게 가로하고 4,3으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반대쪽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면 이렇게 만난 점, 요 점은 X축은 마이너스 3, Y축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가로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복소평면에서는 실축 방향으로 1, 2, 3, 4만큼 갔고 허축 방향으로 1, 2, 3만큼 갔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난 점, 요 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점을 4 플러스 J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의미는 실축 방향으로 4만큼 갔고 이 J 허축 방향으로 3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그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은 거, 요것이 4 플러스 J3이라고 하는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축으로 4만큼 간 벡터 플러스 허축으로 3만큼 간 벡터, 그렇게 해서 4 플러스 J3을 하게 되면 이것이 5에 계산을 하게 되면 36.87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과적으로 요 5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요 5라고 하는 것은 4 플러스 J3이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벡터가 요 실축의 플러스 방향과 만드는 각, 즉 요각을 편각 또는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위상각. 이 경우는 요 각이 각도가 36.87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복소평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실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그리고 허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2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전기공학에서는 벡터를 표시할 때 주로 이 복소평면을 사용합니다. 주물리고요. 다음에는 대칭 좌표법에서 A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호 A는 한마디로 120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벡터에 A를 한 번씩 곱할 때마다 벡터의 위상각은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120도씩 반식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여기에 2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 A를 한번 곱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120도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2라는 벡터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이렇게 120도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A를 또 한 번 곱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한 번 곱한 거였는데 거기다가 또 한 번 A를 곱하게 되면, 즉 A 자성을 곱해주게 되면 그 벡터는 1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A 자성에다가 A를 또 한 번 곱해주게 되면은, 즉 A 3성을 곱해주게 되면 그거는 여기서 120도 또 가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벡터 2라고 하면 2의 각 알파를 표시합니다. 이때 여기서 요 2는 이 벡터의 크기, 절대값을 표시하는 것이고 알파는 그 벡터의 위상각 또는 평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 요걸 이제 기준 벡터가 되는데 그 기준 벡터는 각이 0도예요. 그래서 2의 각 0도에다가 A를 한번 곱하게 되면은 A2의 각 0도가 되는데 요것은 2의 12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2의 각 0도에다가 A 자성을 곱하게 되면, 즉 A를 두 번 곱하게 되면 그것은 A 자성 2 각 제로가 되는데 그거는 2의 각 240도가 됩니다. 그리고 2의 각 제로에다가 A 3성, 즉 A를 세 번 곱하게 되면 그것은 A 3성 2의 각 0도가 되는데
그것은 2에 각 360도가 됩니다. 근데 각도에서 360도라든가 또는 720도 이런 것은 전부 이코로 0도와 같습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2에 각 0도라고 쓰게 됩니다. 즉 A를 3번 곱했더니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고요. 먼저 대칭 좌표법에서 평형 전압전류와 불평형 전압전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기로 하죠. 삼상전압에서 그림 4와 같이 요 그림입니다. 요거 각성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는 그림이 합니다. 또 위상차가 각각 120도씩인 전압은, 즉 A상과 C상 사이의 전압도 120도, 또 C상과 B상 사이의 전압도 120도, C상과 A상 사이의 전압도 120도예요. 이렇게 되는 전압을 우리는 삼상 평형전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회전 방향을 얘기할 때 상회전, A상, B상, C상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방향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돌아가면 그것을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4와 같이 이렇게 된 건 평형 삼상전압인데, 이 그림 5에서처럼 전압의 크기는 같지만 위상차가 각각 120도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은데 이 각상 사이의 위상차가 여기는 140도, 여기는 100도, 여기는 120도로 다 달라요. 이거는 불평형 전압이에요. 또는 삼상이 각각 120도씩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지만 각상 크기가 다른 전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상 전압은 이렇게 왔고, B상 전압은 여기밖에 안 갔고, C상 전압은 또 요만큼밖에 안 갔다. 이와 같이 위상차가 각각 120도씩으로 같지만 각상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다른 경우, 이것도 불평형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것은 그림 6과 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전압의 크기도 다르고 위상차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 6과 같은 이런 경우가 아주 최악의 불평형 전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요. 다음에는 불평형 전압을 정상, 역상, 영상 전압으로 분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평형 전압은 대칭분 정상 전압. 자, 이것이 대칭분 정상 전압. 그 다음에 대칭분 역상 전압. 이것이 대칭분 역상 전압. 그리고 삼상이 모두 동상인 영상 전압. 삼상이 모두 이건 동상이에요. 영상전압은 다 같은 방향이죠. 영상전압은 위상만 같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다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첨자 2를 쓴 것은 이것이 정상전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자 2를 쓴 것은 이건 역상전압을 표시하는 것이고, 첨자 여기 0, 제로를 쓴 것은 영상전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회전 방향에서 정상전압은 A상, B상, C상 이렇게 있죠. 즉 A, B, C 이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상 회전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상전압은 A가 여기 있는데 B는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 방향이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회전 전압을 역상전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러한 불평형 전압을 이렇게 세 개의 정상전압, 역상전압, 영상전압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정상전압 플러스 역상전압 플러스 영상전압 이 세 가지를 모두 벡터 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러한 불평형 전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요 비지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전압의 A, B, C 삼상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상전압의 A상 전압을 요거를 정상전압의 A상에다 갖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역상전압의 B상 전압을 요거를 정상전압의 B상에 갖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역상전압의 C상 전압을 정상전압의 C상에 갖다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전압의 A상 전압을 이렇게 A상에 갖다 맞춰놓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전압의 B상 전압을 이렇게 B상 전압에 갖다 끝에 갖다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전압의 C상 전압을 이렇게 C상에 갖다 맞춰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삼상 불평형 전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이 A상 전압을 여기 갖다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딱 맞죠.
그 다음에 B상 전압을 여기 갖다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상 전압을 또 여기 갖다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또 이것도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상전압, 역상전압, 영상전압 3개를 벡터 합성을 하니까 이 불평전압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건 닫고요. 이와 같이 정상, 역상, 영상전압으로 분해하는 거는 1920년대에 에디슨이 설립한 에디슨 그 발명왕 에디슨을 말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많은 전기공학자들이 몇 달간 매달려가지고 유도해낸 해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불평형 전압을 전기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올리고요. 즉, 위 그림의 정상, 역상, 영상 전압을 벡터 합성하면 이 그림과 같이 원래의 불평형 전압이 됩니다. 즉, E1A 플러스 E2A 플러스 E0A 이퀄 EA, E1B 플러스 E2B 플러스 E0B 이퀄 EB, 그 다음에 E1C 플러스 E2C 플러스 E0C 하게 되면 그것이 EC가 돼요. 올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상, 정상, 역상 전압을 모두 벡터 합성하게 되면은 그것이 삼상 불평형 전압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만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이 그림에서 E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죠. 요거 EA 이퀄 E0A 플러스 E1A 플러스 E2A입니다. 즉 E0A 플러스 E1A 플러스 E2A 하게 되면 그것이 E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위에다 이렇게 점들을 찍은 것은 요 양들이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벡터량. 그리고 이 B는 요건데 그거는 E0B 플러스 E1B 플러스 E2B잖아요. 그래서 E0B 플러스 E1B 플러스 E2B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E1B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는 E1A에다가 A를 2번 곱해주면 되죠. A를 한 번 곱하면 1이 가고 또 한 번 곱하면 1이 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A자승 E1A라고 바꿔 써도 돼요. 이거는 지금 대칭 삼상전압이니까. 즉 절대값 크기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상각도 각각 다 120도씩이고. 그 다음에 E2B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건데 요거는 E2A에다가 A를 한 번만 곱해주면 요리 가겠죠. 그래서 E2A에다가 A를 한 번 곱해가지고 A, E2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는 요건데 요거는 E0C 플러스 E1C 플러스 E2C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0C 플러스 E1C 플러스 E2C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E1C라고 하는 거 그건 요거 아닙니까? 요거는 E1A에다가 A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120도니까. 그래서 E1A에다가 A를 한 번 곱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E1C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또 E2C라고 하는 것은 요건데 이거는 E2A에다가 A를 2번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2번. 그래서 이것은 A자승 E2A라고 바꿔 써도 돼요. 그래서 A자승 E2A로 바꿔 쓴 겁니다. 조금 올리고요. 올리다 보니까 먼저 쓴 수식이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꺼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던 식인데 요 식에서 보면은 요 첨자들이 전부 A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다 A가 들어가 있죠. 요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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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똑같은 첨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다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은 EA 이퀄 E0 플러스 E1 플러스 E2라고 써도 되죠. 그래서 EA 이퀄 E0 플러스 E1 플러스 E2라고 쓴 것입니다. 이 B는 E0 플러스 A자승 E1 플러스 A2라고 써도 되죠. A자는 다 빼고. 그래서 EB 이퀄 E0 플러스 A자승 E1 플러스 A2라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C도 여기서 첨자 A를 다 빼버리면은 E0 플러스 A1 플러스 A자승 E2가 되죠. 그래서 이 C 이퀄 E0 플러스 A1 플러스 A자승 E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식이 삼상 불평형 전압을 영상, 정상, 역상 전압의 벡터 합으로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압 2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리도 똑같아요. 전리도 같은 요령으로 IA 이퀄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IB 이퀄 I0 플러스 A자승 I1 플러스 AI2, 그 다음에 IC 이퀄 I0 플러스 AI1 플러스 A자승 I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상 불평형 전류를 영상, 정상, 역상 전압의 벡터 합으로 표시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